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의 약점은 뒷심. 일단 지난 매치에서도 결국 후반에 실점한 골이 결승점이 되면서 패배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감독 대행체제에서 반짝하는 듯 했던 공격도 상대가 잠그고 역습하는 포항 마이너스 인천에게는 침묵하기도 했다. 문제는 수원FC도 상당히 실리적인 스타일의 운영을 선호한다는 점. 특히 후반에 강하다는 점이 전북에게는 큰 문제다. 수원FC도 고민이 없지는 않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전부 부진하면서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도 고정된 포백으로 수비는 훨씬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모습이고 이승우를 후반에 출전시키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시간대의 성과가 좋다. 참고로 수원FC는 11골 중 10골을 후반에 넣고 있고 그중 4골은 85분 이후에 득점을 기록한 것. 수원FC의 승리를 과감하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수비적으로 나아진 모습과 후반에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의 성과가 좋다. 최근 전북이 부진한 이유는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만나서는 공격력이 잘 통하지 않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내주고 있는 후반 막판 실점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금일 두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을 상대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이 나온 느낌이다. 물론 서울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서울 팬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꾸역꾸역 이겼다는 점이 포인트. 울산이 전반부터 상대를 박살내야 경기가 풀리는 편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거는 것. 울산 수비수들의 나이가 많아서 에너지 레벨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다. 김천의 단점은 전반에 실점을 허용하면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4월에는 리그 실점이 3골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잘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경기 서울이 했던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정정용 감독이 수비 마이너스 역습에 능한 팀이기도 하고 이영준도 지난 경기 골을 기록하면서 제 폼을 찾아내는 모습. 김천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면서 울산의 에너지 레벨이 부족한 수비 약점을 공략하는 것. 김천이 수비가 4월에는 상당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울산도 서울이 대놓고 전반에 잠그는 상황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 김천의 핸디캡 승리가 가장 1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항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이 1승을 거두면 다시 2위로 내려가지만 일단 포항의 유연함과 후반에 강한 팀 컬러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특히 제주가 활동량으로 인해서 원정에서는 후반의 페이스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의 컬러가 상당히 잘 묻어나올 수 있는 매치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제주의 플레이는 기복이 상당한 편이다. 일단 김학범 감독이 활동량을 중시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선수단의 나이대가 높고 수비적으로 뎁스가 부족한 팀 특성상 활동량을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5월 여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제주의 공세도 이탈로의 전개만 저지하면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포항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에 강하고 유연하게 속공과 지공을 넘나드는 것이 제주를 사냥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제주의 경우 활동량 전술로 인해서 수비 기복이 심한 편이고 공격도 이탈로가 부진한 경우에 대한 플랜 B도 부족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경남FC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남의 문제는 스코어를 지키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점. 지난 수원 삼성전과 전남전에서도 모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원기종의 입대를 메울 아라블리가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공격진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경남의 수비 조직을 100% 신뢰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최철우 감독 체제에서 4승 3무 1패로 좋다. 특히 소극적이었던 면모에서 벗어나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외국인 선수 루이즈도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다. 물론 성남도 수비적인 리스크, 특히 중앙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약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경남의 무패 행진이 놀랍지만 성남도 상승세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경남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스코어를 지키는 능력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상황. 성남도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인해서 화력은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FC 안양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토종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잘 통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한 요소다. 다만 안양의 문제는 수비. 아무래도 박종현이나 윙백들이 공격 상황에서 저지르는 미스나 내주는 공간이 역점이라는 평.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상대를 잘 잡는 수원 삼성에서도 진바 있고 김포를 상대로는 매우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이었다. 김포의 경우는 여전히 짠물 수비와 신승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과 득점력에 기대는 비중이 높은 것. 물론 김포가 원정을 다니면서 수비적인 조직력이 고정훈 감독의 기대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전방에 오래 머무르는 선수가 소수라는 점은 아쉬울 수 있다. 안양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점은 사실. 하지만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김포를 상대로는 아주 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는 편이 좋을 것. 김포도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의 실점 통제 능력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모습이 짙다. 금일 6번째 경기 부천FC 대 전남드래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0의 단단함과 안정감은 있는 편. 하지만 썩 좋지 못한 득점력이 매우 아쉽다. 현재까지도 리그 안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안재준이 돌아온다면 조금 나아질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남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닌데 그럼에도 득점력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듯. 라인을 올리는 특성의 리스크가 크다. 이미 수원 삼성전에서 크게 당하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크게 기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후반에 에이스들을 대거 투입해서 공세를 붙는 플레이가 효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부천의 견고함이 무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부천이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전남이 라인을 높게 올리는 특성상 수비에서는 취약점이 크다. 부천의 기본적인 300 단단함도 어쨌든 믿어볼 수 있을 것. 물론 부천에는 현재 주포라고 할 만한 뚜렷한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겠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